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1월 20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뉴욕 시장은 그 산업 생산 위축 이런 거에다가 영국이 또 그 소매 판매 부진 이런 것 등등 해서 좀 하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관련된 그런 우려 때문에 국채금리가 좀 하락을 했고 또 개별 종목들 중심으로 그 중간에 상승으로 전환을 하는 것에 성공을 해서 그냥 강보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인 오늘 우리 시장은 이번 주가 이제 추수감사절 주간이죠.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기대 등으로 오늘 양 시장 모두 상승으로 끝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출발할 때는 마이너스 0.2%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출발했는데 바로 상승으로 전환을 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지속적으로 지수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이제 종가 무렵에 조금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런 대로 선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후 들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로 이제 전환을 해서 기관과 함께 소위 말하는 양매수가 일어나서 지수 상승을 확대시켰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004억을 순매수했어요. 기관은 4,376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5,395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2,491.20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86%가 상승을 하면서 오늘 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초반에 이제 그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약간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끝날 때 1,000억 정도 샀지만 외국인이 자기네가 그냥 사야 되는 것만 이렇게 선택해서 샀어요. 오늘 보면. 근데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선물을 바로 땡기니까, 그러니까 선물 지수로 지금 외국인이 며칠째 10포인트 이상 끌고 오면서 계속 선물을 사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관이 현물을 안 살 수가 없죠. 선물을 팔았으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요새 지난 주말도 그렇고 며칠째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도 출발은 약간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 바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피랑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지수 상승폭을 넓혀갔는데 외국인들은 처음부터 장 초반부터 매수 우위를 코스닥에서 지속을 했고 기관은 이제 장 중반 들어서 매수로 전환했고 개인만 계속해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1,709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533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2,143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그 종가는 800을 다시 뛰어넘어서 813.08포인트 그래서 지난 주말보다 1.75% 상승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오늘 좀 비교적 긴 양봉을 만들었는데 위에 꼬리가 끝에 약간 달린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 지난주 그 15일 지난주 이후에 이어지는 그래서 이제 두 번 양봉 치고 음봉 그 금요일 날 생성했다 오늘 이제 다시 양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금요일 조정 이후에 그거를 이어가는 나름 긍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내일 한 차례 더 좀 양봉 상승을 보여주면 굉장히 안정감 있는 상승 기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조금 그 기술적으로 불안정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양봉 상승이 코스닥도 이어지면 상당한 상승 에너지를 갖출 수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환율은 1291원 60전에 끝났어요. 그래서 5원 30전이 지난 주말보다 더 내렸습니다. 오늘 이제 그 시총 상위에서 특징이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 시총 상위에서 삼성전자 387억 순매수한 거,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 15억, 그리고 기아 162억,
네이버 15억, 셀트리온 82억 이렇게 샀어요. 그 나머지는 다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은 오늘 거의 대부분 샀는데, 삼성바이오 24억 판 거, 기아 117억 판 거, 현대차 9억 판 거, 자동차는 그 기관이 팔고 있어요. 그걸 제외하고는 전부 샀습니다. 삼성전자도 며칠 만에 1215억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LNF 이렇게 보면 외국인은 에코프로비엠 22억, 에코프로를 많이 샀어요. 542억. 그 다음에 이제 LNF는 5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렇게 됐고, 기관은 세 종목 전부 샀어요. 에코프로비엠 281억, 에코프로 267억, 그 다음에 이제 LNF로 18억 이렇게 샀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도 67억, 기관도 18억, 포스코 DX도 외국인 61억, 기관 24억 이렇게 양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제 섹터별로 보면 조선하고 조선 이제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HD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HD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것들이 올해 연간 수주 목표 금액을 이미 초과했다. 그래서 조기 달성을 이제 확정했다. 뭐 이런. 사실은 그 조선이 미리 올랐었기 때문에 실적에 비해서는 이렇게 주가가 빡빡 못 가고 최근에 그랬었죠. 예. 그런데 이제 17일 기준으로 신조선가 지수가 전주 대비해서 또 배값이 또 올랐어요. 그래서 0.35% 또 상승했다. 그래서 170.64다. 정부가 조선 그 차세대 선도하기 위해서 2028년까지 7,100억을 투입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조선 관련주가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이죠. 국내 배터리사가 이제 올해 미국에서 그 IRA 보조금이 1조 2천억 원 정도 될 거로 전망한다.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이게 3분기까지 8,036억을 수혜를 입을 거다. 보조금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율 증가가 되는 내년에는 보조금이 한 2조 원 이상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추정한다. 그리고 이제 뭐 신규 상장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상장일이 이틀째 오늘 상한가 74,300원을 달성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2차 전지에 영향을 좀 미쳤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요일 날도 그랬고 아침에 2차 전지가 이렇게 강하게 탁 끌고 반도체가 좀 이렇게 힘을 못 쓰다가 중간에 반도체가 다시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그 지난 금요일보다는 그래도 2차 전지 섹터에서 윗꼬리가 그래도 덜 달리는, 지난 금요일은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현저하게 약한 모습을 이제 오후장에 보였었잖아요. 그게 좀 이제 다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류 관련, 이거는 뭐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감산 그것 때문에 다시 이제 주말에 유가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유류 유통, LPG 뭐 이런 게 관련된, 아스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시 올랐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게 그 종합물류, 우리 흔히 말하는 택배, 이게 이제 중국발 해외 직구 성장세가 굉장히 크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류 쪽이 강세인데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해외 직구액이 4조 8천억이에요. 전년 대비해서 20%나 늘어났고 또 그 중에서 중국에 대한 직구액이 2조 2천억 원.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이건 무려 106%나 상승을 했다. 그래서 한진은 이제 항공 물류 처리 능력을 2배 확대할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 상분기에 뭐 한진, CJ, 대한통운 뭐 이런 거 이제 호실적이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부각되면서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웹툰도 좀 올랐고, 그런데 또 이게 다시 이제 그 선거가 앞으로 한 5개월 남았나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이제 뭐 정치인 관련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가능하면 정치인 관련해서 뭐 오늘 뭐 일자리 관련 뭐 취업 관련 이렇게 해서 움직였는데 이런 건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가능하면 뭐 근처에 안 가는 게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본다면 이 추수감사절 주간이잖아요, 이번 주간이.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부분의 악재는 해소가 됐어요. 우리가 가장 이제 걱정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수치라든지 이제 채권 금리라든지, 예, 그리고 이제 그 추가적인 채권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 뭐 등등으로 해서 오늘은 상승 출발한 월요일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사실 이번 주는 그 추수감사절 이어서 이게 짧아요, 거래일이. 뭐 우리 얘기가 아니라 이제 미국 얘기고 아무래도 우리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인 목요일 23일에는 이제 미국이 휴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24일,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거는 이제 조기 폐장을 합니다. 예. 1시인가 이때 폐장을 해요, 미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5일만 이제 장이 열리는 이번 주는 짧은 그 주간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짧은 거에 비해서 향후의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 이게 집중돼 있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짧지만 중요한 주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을 우리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이렇게 기장을 할 때 흑자, 적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돈이 남는 건 흑자, 검정 글씨로 쓰고, 적자는 이제 빨간 잉크로 옛날부터 이제 이렇게 썼죠. 예. 그래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오늘 이제 금요일부터 흑자를 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블랙 잉크로 쓴다. 그래서 그 금요일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올해는 24일이죠. 거기서부터 그 크리스마스 다음 날 박싱데이라고 그러죠. 그때까지는 이게 소비가 집중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기입니다. 그 여러분 거기서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그쪽에 있을 때 엄청나요. 이때 뭐 거의 1년 소비의 한 반 이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세일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때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래서 소비가 이제 집중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많은 기대를 걸죠. 사람들이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크리스마스 다음날 박싱데이까지 가는데 이제 소비. 근데 이제 올해는 이게 이제 위축됨에 고금리가 계속돼 오고 있으니까 이제 위축돼서 소비가, 이게 이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 이거를 좀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보면 미국은 이 신용카드 사용액은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그런데 저축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쓰는 사람은 조금 카드로 쓰고, 카드도 정확히 얘기하면 빚이죠. 예, 그러니까 빚내서 쓰고 그 다음에 갚고, 뭐 그러니까 세이빙스 레이트는 떨어져요, 저축률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형적인 그 경기 침체 초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걱정하는 분들은 그런 쪽을 많이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억제되는 컨트롤을 연준이 그동안 해와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죠. 왜냐하면 이제 소비 긴축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금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게 소비가 계속 강한데 금리를 어떻게 내립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그런 사이에 껴있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사실은 연말까지의 시장, 조금 길게 보면 연초까지의 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게 이제 이번 주에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FOMC 회의록 공개가 되잖아요. 근데 과연 이제 연준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확률은 굉장히 떨어져요. 그건 뭐 이제 뭐 12월 초에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기 인하, 연준의 금리의 조기 인하.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준의 속내가 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좋은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 회의로 공개되는 게.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이제 다 개인적 자격으로 그 지방 연준 총재들이 다 한마디씩 하잖아요.
지금 뭐 인플레이션 수치 그것만 갖고는 연준이 금리 후퇴를 하지 않는다.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금리 멈추니까 바로 시장이 얘기하고 나오는 거는 금리 인하를 얘기죠. 언제 인하해, 뭐 5월에서 점점 앞쪽으로 빨라지고 있고 이제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방 연준 총재들은 쉽게 말하면 김칫국 마시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뭐 중요한 거는 그거는 이제 개인 자격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연준의 회의록을 보면 보다 더 이제 상세하게 연준이 어떤 태도를 갖고 가는 건지를 우리가 이제 가늠할 수 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뭐 국채금리라든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 방향을 좀 뚜렷하게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가 되고, 하나는 또 뭐냐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예요. 이게 이제 우리 시간으로 22일 아침 같은데요. 그러니까 21일 그 미국 시장 끝나고 나니까 미국 시장 5시니까 22일 우리 아침 7시쯤 될 것 같은데, 이 이제 그 시장 컨센서스를 이렇게 조금씩 자꾸 올려요. 주변에서 더 좋을 거다 이렇게 해서 조금 높게 수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정작 중요한 거는 실적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그 실적이 발표됐을 때 어떤 반응을 시장이 보이겠느냐에 오히려 이제 관심이 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식 매물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적이 발표되면 그거를 모멘텀으로 매물이 그냥 쏟아질 건지, 왜냐하면 이게 11월 들어서만 엔비디아가 20% 이상 상승했죠. 그리고 이제 올 들어서는 240%나 그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한 건데, 그래서 이게 실적 좋으니까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제대로 필 받아갖고 그냥 계속해서 밀어칠 건지, 아니면 이제 기회다 이거 이식 매물이 쏟아질 건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외로 어떻게 이제 그 실적 발표된 다음에 가격이 붙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 지금 이제 나스닥을 이끌고 있는 우리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거 여러분 제가 한번 숏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죠. 이 주식들의 이제 엔비디아도 그 세븐 중에 하나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다 지금 나스닥을 끌고 가는 건데, 이 엔비디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연말 장세를 향한 방향성에 대한 제시를 제대로 해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거 2개가 이번 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거를 계속 보면서 가는 거예요. 보면서 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듯이 기준점은 우리가 매매 원칙으로 기준점으로 잡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좋은 쪽으로 해서 더 매수 시그널이 강하게 나타나면 우린 계속 끌고 가는 거고, 여기서 꺾이면 꺾이는 순서대로 그런 종목들부터 정리하는 거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실적이 좋은 거는 뭐 다 예상하고 있는 거지만,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도 금년 들어서 한 70% 이상 상승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녹록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그래서 이번 주가 기간으로는 3.5일, 짧지만 상당히 중요한 한 주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보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그 백만개미 스쿨에서 라이브를 하는 날인데, 저녁 7시부터 제가 그 산타랠리는 과연 오는 것인가, 산타랠리가 이번 해엔 오는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하고 같이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나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